곧 압구정 멘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턴트 펑크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라큰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평일 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려고 정리를 잘 해왔는데 빼먹지 않고 다 전달해드리고 갈 수 있기를 저 스스로도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쿼드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운용사에서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주로 뒤에 레이 스테이지, 얼리 스테이지 엑셀러레이터는 아니고요. 50억, 100억 이상에 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이광욱이라고 합니다.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로 자기의 비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애널리스트로 직장을 시작해서 미국 변호사에다가 이러면서 결국은 투자로 흘러왔는데 요즘에는 투자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무섭기도 하는데 재밌는 것 같고 제가 이거 시상식도 아닌데 이런 데 나와서 제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 이름을 빼먹으면 대표들이 되게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왔어요. 행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 GFFG도 제 포트폴리오고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김 대표가 이끄는 인스턴펑크, 그 다음에 그 모회사인 디렉터스 컴퍼니, 우리나라 광고대 행사 중에 되게 잘하고 있는 독립광고대 행사고, 비건 뷰티 대표 주자인 디어달리아, 그다음에 해외에서 더 유명한 헬리녹스, 그다음에 골프 런치 모니터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QED라는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이를 브랜드로 진화시키고 있는 스테이폴리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잘 말 안 하는 포트폴리오인데 저랑 제가 너무 귀여워하는 동생들이 하고 있는 100만 과학공학 채널인 긱불, 그렇게 투자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브랜드 쪽 투자고요. 다른 회사들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최근에 유니콘이 된 한국신용데이터도 제가 계속 투자를 했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약간 초반에는 인스턴트 펑크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대표님께 인스턴트 펑크를 하시기 전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진행하셨었는지를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스터디를 하려고 막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인터뷰를 많이 하시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지금은 패션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는 광고를 좀 하고 싶었던 학생이었고, TV를 보면서도 사실 어떤 그런 예능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보다 그 사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광고에 더 재미를 느끼고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 진학도 이제 심리학 전공을 했었고, 이제 심리학 하면서도 이제 소비자 심리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고 공모전이나 마케팅 공모전 같은 이제 공모전들이 한참 붐이었는데, 이제 그런데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저 스스로 조금 이제 뭔가를 쌓아가는 형태의 대학 생활들을 좀 보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보통 이제 광고에 대한 영감을 많은 곳에서 얻는데, 저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어떤 그 시각적인 컨텐츠보다는 텍스트적인 컨텐츠에서 더 영감을 많이 얻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영화, 해외 광고 이런 컨텐츠들을 볼 때 저만의 약간 영감으로 텍스트로 좀 전환시키는 형태의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던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 제 영감으로 정리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블로그가 좀 파워블로거가 되면서 대학 시절에 이렇게 파워블로거가 되다 보니까 어느 장소를 가도 어떤 미디어의 대우를 해주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린 나이였지만 다른 기자님들이나 혹은 또 만나기 되게 어려운 기업체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블로그라는 어떤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어떤 미디어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미디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헤게모니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졌었고, 이런 블로그를 사실 운영을 하는 그런 개인적인 거 외에 공모전에 같이 참여했던 팀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창업이라는 걸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했다기보다는 창업 경진대회 같은 이제 창업도 이제 공모전 형태의 것들을 또 다른 공모전 나가듯이 나갔던 게 이제 거기서 이제 대상을 받고 상금을 받은 걸로 사실 창업을 시작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은 그 시절,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부터 같이 공모전을 했던 친구들이 아직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블로그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선 첫 창업은 조금 다른 케이스를 했지만 계속 이제 미디어적 욕심들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첫 창업이 그 패션 매거진을 제가 발행을 하게 된 케이스였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 좀 안타깝게 사라졌지만 룩티크라고 하는 이제 매거진이었어요. 제가 좀 잠깐 가지고 왔는데 보여주세요. 이게 사실은 보면 이제 그 당시에도 너무 많은 패션 잡지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뭐 개그 콘서트나 뭐 패션왕이라는 웹툰이나 이런 데서 패션에서 쓰이는 어떤 그 전문 용어들이 희화화되는 시점이었어요. 너무 정보의 비대칭이 있어야 패션 에디터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사실은 뭔가 권위를 갖잖아요. 근데 너무 사실은 정보를 얻기 좋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희화화하는 단계까지 왔었고 저는 이제 거기서도 패션이 사실 또 글로 설명할 수 없는 걸 글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최소화한 잡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다 사진으로만 이루어지는 형태의 잡지였었고 조금 더 다른 건 대부분의 그 당시 패션 매거진들이 연예인이나 모델들을 다뤘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길거리에서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촬영을 해서 이제 선보이는 형태의 잡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이제 2010년에 사실 창간을 해서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뭘 몰랐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잡지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인지 그 당시에는 몰랐고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마음이 컸고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월에 500에서 한 600분 정도 옷 잘 입는 분들을 이제 뭐 거의 전국 각지에서 찍었었어요. 뭐 당연히 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가로수길이나 로데오, 청담동 이런 데 포함해서 명동, 홍대, 뭐 그다음에 부산에서 뭐 광주에서 저희가 이제 뭐 이번 주에 뭐 부산 해운대에서 촬영을 합니다라고 하면 3, 40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실 정도로 뭔가 이제 그러한 형태의 것들을 이제 저희도 경험을 했고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없을 때예요. 사실 2010년은 페이스북도 이제 막 나왔을 때. 근데 저희는 옷을 잘 입고 멋있고 이쁘고 뭐 해서 저희는 촬영을 한 건데 시간이 지나서 페이스북이 생기고 인스타그램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팔로우가 많은 분들이었거나 많아지시는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플루언서에 대한 DB가 가장 많은 회사였어요. 월에 500분, 600분씩 새로운 분들을 만나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작은 비전이 어쨌든 저희에게 시간을 내어주시고 본인들의 초상권을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카카오 프로필 사진이라도 바꿀 수 있게끔 우리는 좋은 사진으로 보답을 드리자가 첫 번째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들과의 작은 커뮤니케이션들이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뒤에 한참 뒤에 인플루언서라는 말들이 생겼지만 저희한테 처음으로 이제 닥터 마틴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 브랜드가 이런 친구들이 우리 뭐 이번에 나오는 신상 제품을 좀 신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페르소나야. 뭐 이제 이런 요청들을 저희한테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섭외하기도 하고 뭐 한국 코카콜라에서 비타민 워터가 런칭을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음료를 마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인데 그럼 저희가 또 이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마케팅의 출발이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좀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룩디크라는 비즈니스는 저한테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중요했지만 그런 인플루언서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그들과 어떤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데 되게 중요한 좀 근간이 됐던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룩디크라는 잡지를 통해서 다양한 패션 브랜드 혹은 뭐 저희가 LG나 캐논, 현대자동차 같은 뭐 현대자동차에서도 뭐 i30라는 모델이 나왔을 때 뭐 이런 친구들이 활용을 해. 뭐 타임스퀘어,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새로 지어졌을 때는 영등포가 패션을 소비하는 키워드의 동네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와서 영등포에서 좀 촬영을 해줬으면 좋겠어. 뭐 약간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방향성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다양한 가치를 좀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로 계속 발전을 시켜 왔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 DB들이 축적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커머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될 때도 저희를 통해서 어떠한 마케팅이나 컨텐츠를 선보였던 브랜드의 제품들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는 형상들을 이제 저희도 옆에서 겪으면서 어떤 큰 회사들의 이제 컨설팅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커머스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형태의 투자를 제가 받았었어요. 그게 이제 2014년인데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가 좀 활발하지 않을 때였고 그때는 속된 말로 너무 이제 제가 젊은 나이에 제 28에 이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시작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뭐 승승장구했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에 찬 것도 찾고 이 투자라는 것들은 또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려 없이 좀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투자를 약속했던 첫 번째 투자는 받았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달에 될 거야, 뭐 다음 달에 될 거야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13개월, 14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갖고 있던 것들도 이 회사에 다 집어넣고 제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막 빌려서 막 회사에 넣어서 회사를 억지로 유지시키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룩디크라는 이제 저의 아들과 같았던 그 당시만 해도 룩디크가 곧 저고 제가 곧 룩디크였던 시절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이제 대표자들이 다 연대 보증을 하는 투자를 받을 때 이제 그런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옆에 좋은 투자자분이 계시는 것처럼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돌이켜 보니까 이제 제가 엄청난 채무를 가진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떠한 비즈니스를 잘 정리하는 것이 더 모두에게 좀 동의가 돼야. 그러니까 그때는 잘 진행하고 있던 비즈니스를 접는다거나 혹은 어떤 사업을 좀 뭐 속된 말로 망했다라거나 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혹은 윤리적으로까지 좀 잘못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겪지 않으려고 그렇게까지 좀 끌고 갔던 부분들이 남자 나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시점을 저는 이제 이 빚을 갚는 데 사실은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썼거든요. 근데 그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투자라는 걸 내가 너무 공부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좀 투자라는 것도 제대로 좀 공부를 해봐야지 라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너무 쉽게 찍었던 도장들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항목들이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는지 혹은 왜 잘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보는 시간들을 저는 이제 보냈던 것 같고요. 이런 시간들을 겪은 뒤에 제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가졌다라는 걸 알고 그 뒤에 이제 막 사실 투자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피투자자, 그러니까 파운더든 어떤 투자를 받는 피투자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들을 제가 좀 했어요. 저를 따르는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저와 같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씩 저도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되거나 뭐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되게 높았던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있는 경험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이 이제 작은 엑식들을 할 수 있었던 경험들이 됐고 그게 지금 저한테는 좀 가장 큰 자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잘하고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라는 부분들 뭐 뒷부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한 배에 타게 되는 또 나를 이제 지지해주는 투자자라는 것들이 사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또 봐야 될 텐데 그런 투자자를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시간들을 사실 요 첫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정말 많은 걸 저에게 남겨줬던 친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스턴트 펑크 전에 어떠한 일을 했냐라고 하면 사실 쭉 말씀드린 거 안에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인스턴트 펑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께서 인스턴트 펑크에 합류하신 이유가 사실 되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사실 또 김재 대표님이라고 다른 대표님이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합류하신 이유와 약간 합류하시게 된 계기? 네, 계기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연결선에 있어요. 사실 이제 지혜도 저가 룩테크를 할 때 이제 많이 참여를 했던 스타일리스트였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좋았고, 이제 예전에 온스타일이라는 방송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친한 친구였지만, 이 친구가 2015년에 이제 인스턴트 펑크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다라는 건 뭐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브랜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투자를 좀 필요한 단계가 왔었고, 이제 제가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듣고 이제 저를 찾아왔었던 게 201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당시에 인스턴트 펑크가 매출이 한 4억 7천 연매출이 그 정도 되던 되게 작은 브랜드였는데, 제가 룩테크를 하면서 뭐 코롱이나 뭐 이런 대기업 브랜드부터 뭐 2, 30억의 디자이너 브랜드, 뭐 한 100억, 200억 사이에 뭐 자파 브랜드들까지 다 컨설팅을 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인스턴트 펑크가 갖고 있던 좀 에센셜한 장점들을 좀 봤었고, 요 브랜드는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거 금방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제 주변에 투자를 하는 형들에게 이제 좀 연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도 소개시켜주고 어떤 장점들에 대한 이해도도 가지신 분들은 있었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실제로 경영이라는 건 숫자 놀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지혜가 갖고 있는 장점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단점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패션은 다른 카테고리보다 굉장히 더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어떤 카테고리보다 자금의 회수가 굉장히 늦은 카테고리거든요. 더더욱 숫자에 밝은 친구들이 잘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턴트 펑크가 갖고 있는 이런 장점들이 너무 아쉬운 거죠. 전 정말 많은 브랜드들을 제가 컨설팅을 하고 키워보고 했는데 이만한 브랜드는 정말 기회인데 라는 생각들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인수를 해서 네가 경영을 하면 참여를 해보자 라고 했던 이제 파트너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이제 인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약간 투자라든지 경영 쪽을 좀 맡아주시려고 그 인스턴트 펑크에 합류를 하시게 된 건데, 제일 먼저 하셨던 브랜딩 전략이 혹시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좀 잘 됐던 사례들이 대부분 약간 세일즈 스큐를 미리 기획해서 프로모션 데이를 잡고 거기서 역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제품을 기획을 했는데 이걸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큰 프로모션 데이에 뭐 24% 할인을 걸어놓고 역으로, 그럼 사기 전까지 앞단에는 어떤 네이버부터 뭐 어디부터 어디에 깔아놔야 되고 뭐 그 앞단에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들이 대부분 제가 좋은 성과의 캠페인으로 끝마쳤던 사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브랜딩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 많은 상품을 쓰게끔 하는 게 사실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스턴트 펑크를 할 때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뭐 그게 제가 그동안 좀 쌓았던 성공 공식이랑도 제일 가까웠었고, 우선 처음에 너무 작은 브랜드였고 스큐 자체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첫 해에는 스큐를 좀 확장시켜서 브랜드로 보이게끔 하는 시간들을 좀 썼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좋은 제품은 이제는 사실 필요 조건인 거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좋은 제품들을 만들었으면 좀 그에 걸맞는 이미지를 또 만들고 그 인식을 좀 심어주는 게 브랜딩의 역할인데, 보통 패션은 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올리온으로 만드는 거가 브랜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제가 입고 있는 거 마찬가지지만 그냥 하얀색 티셔츠, 뭐 검정색 후드, 어떤 패션을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에 가면 수십만 개의 비교조차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엔 왜 저 브랜드의 제품을 사야 되지? 라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들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결국에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어떤 관점을 바꿔놓는,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라고 치면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방법은
이 앞에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가장 심플하게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도 설명할 때 내가 이쁘다, 내가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케팅이고 그래 걔 이뻐, 걔 잘생겼지라고 하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걔는 언제 이뻐? 혹은 어떻게 이뻐? 이렇게 조금 더 앞에 수식어나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인스턴트 펑크 자체로 제가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던 게 힌트였는데 제가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사실 이 부분은 몇 번 밝혔었는데 장사를 잘하는 브랜드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스턴트 펑크를 시작하던 그 당시에 한 5년 앞뒤로 그 SPA라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패션이라는 게 뭐 유니클로나 자라 마찬가지지만 가성비라는 키워드를 패션에서 가장 이제 잘 어필하던 때인데 사실 저는 패션은 다른 카테고리보다도 더 설레임을 좀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이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기자님이 이제 막연하게 제가 이제 그런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인스턴트 펑크는 약간 좋아하는 밴드의 신곡 앨범이 나올 때 기다림을 주는 뭔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고 꽂혔었어요. 그게 설레임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도 저는 스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워너비로 하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교집합이 만들어지면서 인스턴트 펑크는 설레임을 주는 패션 브랜드가 되고 싶다. 이게 이제 제가 어떤 브랜드 처음에 이제 인스턴트 펑크를 시작을 할 때는 이런 브랜드 에셋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뭔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설레임을 주지? 라는 부분들을 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고민을 할 때 약간 당연함을 좀 부정하는 것 그게 여기서부터 약간 미래가 시작된다라는 거를 좀 믿고 거기에서부터 설레임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제품을 기획을 하는 친구들, 디자인을 하고 있는 뭐 지혜를 포함한 뭐 디자인 팀, 그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컨텐츠로 표현하는, 그다음에 어떤 프로모션으로, 어떤 카피로 표현하는 MD나 마케팅 팀, 다 같이 이제 이러한 형태의 고민들을 해서 좀 내어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함을 부정하는 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약간 좀 자세하게 혹시 어떤 건지 사례로 말씀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제품들 초반의 제품들은 더더욱 그런데 저희 인스턴트 펑크라는 브랜드가 제일 먼저 각인됐었던 제품이 무스탕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갤러리아 4층에 팝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무스탕이 저희 말고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유럽의 많은 컨템포러리 브랜드들, 뭐 아미나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다 사실 무스탕을 걸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무스탕은 그들보다 확실히 긴 형태의 롱 무스탕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디테일의 차이들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대 이 부분이 명분이 되고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게 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스타가 된다라는 건 그게 파는 게 아니라 약간 사고 싶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들마다 상품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다 전부 다르고 그 다른 이유가 사실 상품의 존재를 재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고객과 공감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만드는 이들, 저희 브랜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고객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좀 안달이 나야 하는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이든 브랜딩이든 다 이걸 뭔가 기술적으로 정의해주고 나열하는 어떤 이론적인 것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가장 기본은 약간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공감이 좀 본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부분들도 이제 이러한 형태의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모님께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인스턴트 펑크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 계기와 투자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그 부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아까 막 열거해드린 쿼드에서 이광욱이라는 사람이 투자한 브랜드는 사실 제가 옛날에 혹시 헐리우드에 그런 게임이 있는 거 아신가요? 그 케빈 베이컨 게임이라고 케빈 베이컨이 출연한 영화의 그 각
당사자들 주인공들을 연결하면 헐리우드의 모든 배우들이 연결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 효과로 투자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신재혁 대표라고 지금은 인스턴펑크의 모회사인 디렉터스 컴퍼니의 대표인 신재혁 대표를 광고쟁이죠. 굉장히 뛰어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고 그래서 어떻게 우연하게 알게 돼서 그 친구랑 이제 너네 회사를 어떻게 투자할 방법이 없을까 얘기하고 있다가 형 제가 아는 동생인데 여기는 어차피 사적인 자리니까 완전 미친놈이 하나 있다. 만나보자. 그게 김락근 대표였고 근데 김락근도 그때 고민이 많다. 그래서 갔는데 김락근 대표도 그때 말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투자자가 있었는데 어쨌든 뭔가 좀 더 액티브하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상담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 역할에 있을 때는 만나서 무슨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바꿔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래서 사실은 김락근 대표의 인스턴펑크를 알게 됐고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죠. 아시겠지만 그 압구정동 한가운데 있는 그 아주 유니크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보시면 아주 눈에 팍 띄죠. 이 색깔인데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김락근 대표랑 얘기해 볼 때 김락근 대표가 갖고 있던 물론 룩디크도 옛날에 제가 알던 잡지였고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게 거의 잘 풀렸으면 무신사보다 날 뻔했던 온라인화가 좀 늦어서 무신사에 가려서 뒤집어졌지만 그전에는 무신사보다 유명하던 잡지입니다. 무신사는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보던 잡지고요. 길거리 패션으로.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와, 이 친구 되게 똑똑하고 잘한다 라는 걸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천군만마인 김지혜 스타일리스트가 같이 있었고 앨리스 펑크가 그래서 양쪽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또 김락근 대표가 저한테 형 또 미친놈이 하나 또 있습니다를 소개시켜준 게 GFFG의 이준범 대표였고 제가 또 쫓아다녀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때 또 신재혁 대표가 저한테 소개시켜준 브랜드가 형 제 미친 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했던 게 디어달리아라고 하는 비건 브랜드 하고 있는 화장품에 제가 또 투자하게 됐고 다 그렇게 다 친구들이고 다 알고 지내요. 뭐 다 하나씩 연결되어 있고 압구정동에서 맨날 같이 만나서 지금 여러분께 하는 얘기들을 저희끼리 난장 토론하고 얘기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펑크에 왜 투자를 하게 됐냐면 사실은 인스턴펑크를 만나면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지고 싶고 멋있는 브랜드고 간지나는 브랜드고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김락근 대표의 이 경영적인 이쪽 패션과 브랜드를 바라보는 눈 그 다음에 앨리스 펑크인 우리 김지혜 대표가 갖고 있는 어쨌든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 이 두 개가 합쳐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고요. 좀 더 안정적인 오너십 상태에서 회사가 운영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신재혁 대표는 저한테 김락근 대표를 소개시켜 줄 때 신재혁 대표가 이 회사를 살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꿈도 못 꿨을 텐데 제가 어느 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신재혁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인스턴펑크를 인수하자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재혁 대표랑 같이 인스턴펑크를 인수할 때 제가 투자가 들어가게 됐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인연이 이어졌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한테 되게 뭐 오늘 얘기하다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뭐 늘 김락근 대표가 어디서 발표할 때 감동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시의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이게 사실은 김락근 대표가 많이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김지혜라고 하는 아이콘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스타일리스트이기 때문에 옷을 많이 입힐 수 있고 많이 입힐 수 있는 인프라 상황에서 텔레비전에 이런 데 나올 때는 다 가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로고 다 가리잖아요. 덕테이프 같은 걸로. 근데 얘는 뭐 잘 안 가리거든요. 여기 뒤에다 다는 플레이도 되게 안 가리고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린 익스포저는 만들 수 있어. 근데 익스포저를 닫아버리는 행위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생각하고 색깔로 일단 보여주고 저 색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런닝맨에서 이광수도 입었었고 뭐 어디서도 누가 입었었는데 저 뭐지 하는 호기심? 그다음에 또 초크 이제 우리 김 대표가 저한테 말을 했던 게 초크를 이제 고리에다 다는 게 굉장히 인스턴펑크의 또 핵심 그 주얼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도 다 한 사람들이 눈이 봤을 때 저거 어디서 봤는데 저 색깔에 저 달린 저 브랜드 봤는데 저같이 저는 뭐 이렇게 인싸는 아닌데 되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제 눈에 띄는 거는 꼭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성질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그때 인스턴펑크가 있었고 마침 그 친구가 이 친구였고 그래서 그렇게 투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같이 키워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패션에 있었으니까 PP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우리 브랜드라는 거를 막 되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로고는 무조건 테이핑이고 그랬을 때 인스턴트 펑크는 정말 누구나 봐도 이거 인스턴트 펑크인데? 라고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되게 다양한 곳에 투자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투자들 중에서도 브랜드 투자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었어요. 그래서 투자사 관점에서 보는 브랜드 투자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렵다는 말씀은 저도 아직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브랜드를 투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브랜드가 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영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100년 가는 브랜드가 없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아니라 회사가 없다. 예, 진짜 100년 가는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뭐 미쓰비시 중공업 막 이런 데 빼고는 아시는 회사들 빼고는 100년 가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제 생각에 20년 이상 가는 브랜드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10년도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핫하게 뜨는 브랜드, 얼마 전에 핫하게 떴던 브랜드 금방 안 보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투자를 했다면 제가 한 5년 전부터 액티브하게 브랜드 투자를 했으니까 한 5년 후에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유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큰 회사에 제가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겸손한 게 아니라 뭐 GFFG도 그랬고 매출을 1000억 하는 F&B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투자하고 뭐 인스턴펑크도 그랬고 헬리녹스도 그랬고 다 잘하는 회사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붙어 먹은 거죠. 예. 근데 아까 제가 투자했다고 나왔는데 투자한 회사는 아니고 창업 때부터 제가 같이 도와줘서 했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형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친구 동생인데 뭐 저한테는 진짜 친동생 같은 애인데 형 저 좀 도와주세요. 왜 그랬더니 지금 미국에서 재범이가 그때 쫓겨나가 있을 때였는데 뭐 유튜브를 했는데 좀 떴는데 재범이가 힙합을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자기가 예. 근데 아메바 컬처에 쌈디랑 지금 있는데 이센스랑 깨져가지고 애가 같이 나와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일로 와봐 형이 그래도 변호사니까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랑 박재범, 쌈디 그 다음에 지금 AOMG 대표인 김수혁 대표 제 친구 동생입니다. 그래 셋이 왔어요. 제가 AOMG를 만들어줬어요. 법인을. 그게 AOMG였고 너무 잘하죠 이 친구들이. 3년 만에 굉장히 빨리 성장했고 박재범이나 뭐 기석이나 둘 다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고 일단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던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이제 커가지고 왔는데 형 저희 어떤 회사가 인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인데 그때 되게 유명했던 딩고라는 회사였고 그 회사보다는 좀 더 좋은 기회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미뤘다가 이제 CJNM에 대주주를 넘겨주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뭐 쇼미더머니 나가고 지금의 AOMG가 됐죠. 그래서 그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못했습니다.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뭐 AOMG는 자주 들리는 거고 브랜드라고 제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린다보다 관점을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브랜드 투자는. 가장 어려운 건 초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눈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전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약간 우리 락근 대표한테도 그렇고 신재혁 대표한테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제 크리에이티브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보내면 그 히팅 레이쇼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스턴펑크도 그랬고 최근에 한참 전이었는데 제가 렉토라는 브랜드도 한번 이거 좋은데? 그리고 신재혁 대표랑 김락근 대표 보냈더니 이거 요즘에 떠요 그러더래요. 몇 개 지금 맞히는 게 있었어요. 떡스 클럽 그것도 요즘에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된다. 수혁이가 또 저기 형 요즘에 눈 좀 살아 있는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투자는 못해요. 왠지 말씀을 드리면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언제 들어가서 이 투자라는 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절대로 투자는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비즈니스에 돈을 넣고 돈을 벌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브랜드 투자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감각을 믿으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떡스클럽이나 렉토도 엄청 잘하는 브랜드긴 해요. 이미 그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인베스터블한 회사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백억 이상 매칭을 하니까. 근데 그 전에 지금 어디서 길에서 봤는데 저거 될 것 같아 라는 브랜드를 제가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냐? 전 되게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 길은 이런 대표들이 데스밸리를 겪고 오면서 이렇게 뚫고 나와줘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걸 뚫고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 이제 제가 손을 대도 되는 상황에 와요. 일반적인 매출이 좀 나온다거나 죄송해요. 브랜드를 얘기하면서 매출 얘기해서. 근데 매출 못 나오는 회사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적자를 계속 내면 특히 이런 패션은 재고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팔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인스턴펑크 브랜드 붙어있는 옷을 뭐 상설 할인 매장에서 때리면 브랜드는 이제 맛이 갑니다. 끌어안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재고 관리도 중요하고
캐피탈도 좀 만들어야 되고 영업이익을 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돼요. 그 전은 이제 어떤 투자를 받으셔야 되냐면 되게 여러 브랜드에 여러 돈을 여러 개로 나눠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쫙 뿌리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그런 투자를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10개 중에 하나만 돼도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은 좀 올라온 헬리녹스도 뭐 지금 매출 굉장히 많이 하는 글로벌 브랜드니까 그런 데들은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눈에 잡는 거죠. 이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보이는 거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제 제품은 다 잘 만들 수 있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저는 강의도 많이 하는데 뭐 청년 상대로 강의할 때도 있고 브랜드 얘기는 제가 잘 안 하고요. 투자 관련된 강의도 할 때도 있고 한데 투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많이 찾아오죠. 저도 투자 검토를 많이 하니까. 잘하는 건 완전 기본이에요. 잘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물어보는 순간 프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 완전 잘해야 돼요. 제품을 일단 무조건 잘 만들어야 돼요. 디자인 무조건 이쁘고 가장 사람들 눈길 그거는 기본. 두 번째는 이 안에 레토릭이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근데 인스턴트 펑크 같은 경우는 김락군과 김지혜의 살아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녹아있는 브랜드잖아요. 지금 방금 들으셨겠지만 김락근의 인생에도 패션에 대한 엄청난 스토리가 있고 뭐 앨리스 펑크는 말 안 해도 알겠지만 뭐 지금 뭐 60만 넘었죠? 예, 그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레토릭이 있어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거를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제품, 레토릭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사람들이 감동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되게 많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핵심이 팬덤이라고 생각을 해요. 팬덤을 어디서 만드냐면 제품에서만 만들어도 팬덤은 사라집니다. 왜? 누구는 이제는 제조나 제품의 기능에서 낼 수 있는 엣지는 다 뭐 옷은 아닐지 몰라도 옷도 뭐 많이 그렇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요. 예.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전자제품을 잘 만들어서 세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주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품 됐지. 그 다음에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감을 할 수 있는 팬덤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감을 만드는 팬덤. 엠패시를 많이 얘기하는데 영화에서는 레토릭이 있으면 엠패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감을 하는 팬덤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트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앨리스 펑크가 계속해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김락근 대표가 열심히 이 시의정을 만들고 계속해서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나 저 옷은 역시 나는 인스턴트 펑크가 마음에 들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설레임을 계속 줄 수 있게 만들고 그 안에 이런 스토리 라인이 배경이 되면서 팬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제가 요즘에 되게 감동을 받고 있는 두 완전 극상 다른 연예인들이 있는데 하나는 임영웅이고요. 하나는 뉴진스입니다. 지금의 임영웅이 된 이유는 그냥 가만히 있는 임영웅이 노래를 그렇게 잘해서 지금 절대 될 수 없어요. 아시겠지만 미스터 트롯에서 그 시즌이 연결돼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레토릭과 엠패시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교감이 되죠. 자기의 스토리와 공감을 느끼는 시청자와의 엄청난 팬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미스터 트롯 시즌되면서.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팬덤이 완성되니까 임영웅은 사실상 거의 준아유급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몰라도 거의 그 급으로 돈을 벌고 있고요. 뉴진스도 팬덤을 만드는 방식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둘 다 제품에는 하나의 하자가 없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고 뉴진스도 춤 정말 잘 추고 노래 잘하죠. 이거는 이미 하자가 있는 순간 프로가 되길 포기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다 돼요. 뉴진스의 레토릭은 완벽한 하모니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미진이라고 하는 엄청난 프로듀서의 레토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진이 먼저 뜨고 뉴진스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되고 나면 마지막 단계가 아까 제가 처음 만들 때 프로덕트 말씀드렸고요. 레토릭 말씀드렸고 엠패시, 공감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뭐냐면 커넥션입니다. 여기서 팬하고 이 소위 말하는 브랜드 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연예인, 아티스트 커넥션이 만들어지고 그거가 이 끈끈해지는 커넥션. 근데 커넥션은 아티스트와 팬과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팬끼리 만들어지는 게 더 커요. 아미 아시죠? 아미. 예. 되게 단순한데 제가 그냥 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헬리녹스 같은 경우도 인스턴트 펑크 같은 경우도 신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패밀리 세일을 한다거나 헬리녹스도 뭔가 콜라보레이션 나오면 줄을 서요. 그 추운데. 예. 서 있는데 왜 줄을 서 있는지를 자기들은 알죠. 왜냐하면 이게 솔드아웃 되는 제품이면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애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면 아이폰 살 수 있어요.
왜 내가 1번으로 사야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커넥션으로 묶여있는 팬덤사에서 내가 1번으로 사게 되거나 2번으로 사게 될 때 그 소위 알 수 없는 성취감? 런던 베이글에 왜 아침 6시, 5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먹을 수 있어요. 8시쯤 가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2시간 기다리면 이름 써놓고. 근데 왜 내가 1번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커넥션이 그 안에 그룹에서 아미에서 왜 누구는 클럽장을 하고 누구는 리전장을 하는 건가요? 그 안에 팬덤의 클럽이 만들어지면 그냥 그 앞에 있던 상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끌고 갑니다. 이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덕트, 상품, 그 다음에 레토릭, 스토리, 그 다음에 엠패시, 공감, 커넥션 이 네 개가 이어지면 팬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떤 기업을 찾냐 그럴 적에 제 정도 아까 말씀드린 저는 초기 기업은 안 하니까 이 네 가지가 완성되면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래도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4번 마지막 커넥션이 좀 부족하더라도 3번까지 완성이 되면은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때거든요. 커넥션이 완성이 되면 너무 뛰어나는 회사 임영웅이 돼버려요. 제가 임영웅한테 지금 투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지금 뉴진스에 투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미진의 레토릭이 만들어질 때 봐서 하이브 주식 사야 돼. 다 그때 하이브를 뭐라 그랬냐면 끝났어. BTS 빠이빠이하면 얘네 끝이야. 그래서 근데 뉴진스 나오고 나서 쫙 올라가는 거 보면 아시죠? 이제 그게 바로 그 마지막에 엠패시까지 바라봤을 때 공감이 내가 이루어지고 레토릭을 듣고 공감이 이루어졌는데 커넥션을 확인하지 않았죠. 고객과의. 근데 그게 자신이 붙는 눈이 생기시면 브랜드 투자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게 3단계나 2단계 중간쯤에서 하는 것 같아요. 뭐 GFFG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GFFG는 좀 달라요. 뭐냐면 커넥션이 이미 만들어져서 줄을 쫙 섰어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F&B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 브랜드를 만드는 게 F&B는 하지만 인스타펑크는 한 브랜드로 하잖아요. F&B는 여러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공이 반복될 수 있는가? 네. 제가 그거에 가장 시험을 봤던 게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입니다. 템버레인 나왔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했어요. 네. 진짜 오래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비건 화장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 될까? 이거 될 수 있어? 계속 그런데 막 계속 비상장 주식 주가는 올라가더라고요. 유니콘 됐다는 소리 나오고. 근데 템버린이 됐죠. 예. 누데이크 나오는데 미쳤네. 이제 또 F&B야? 또 됐죠. 예. 이거는 이제 반복되는 성공. 마찬가지예요. 노티드가 나왔는데 호족반이 나오고 웍셔너리가 나오고 계속해서 낼 수 있는 반복적 성공을 하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번까지 다 확인이 됐지만 또 다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왜? 노티드가 2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로. 그래서 그런 반복들이 단계는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는 굉장히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지? 큰일 났네. 근데 너무 이것도 제가 지금 자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중요했죠. 4가지 지금 다 메모하셨죠. 그래서 제가 자를 수가 없었는데 사실 그래서 거의 다음 질문까지 약간 거의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쵸? 지금 네. 투자 대상을 찾는 방법까지. 뭐 저는 이거 노하우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피터 린치라는 위대한 투자자가 뭐라 그랬냐면 와이프가 영어로 스토킹 호스라 그러는 이렇게 우리 레깅스 같은 옛날에 처음에 나왔던 그 흑인 여자 아줌마들이 옛날에 그 뭐 많이 입던 거 있잖아요. 지금 레깅스인데 그때는 약간 면으로 딱 붙는 거 스타킹은 아닌데 레깅스처럼 생긴 옷들이 있어요. 흑인 아줌마들이 이제 흑인 분들이 많이 입던 그때 당시에 그게 나왔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막 이게 너무 입기도 편하고 오래 간다는데 그 피터 린치 뭐랬냐면 그 레깅스 그 스토킹 호스 만드는 그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네. 레깅스는 뭐 한 몇 년 쓰다 보니까 다 헤어지고 버렸죠. 그쵸? 근데 이 회사 주식은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올랐겠죠. 그게 뭐냐 하면 투자의 기회는 그냥 미친 듯이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눈을. 이런 거 볼 때도 항상 볼 때 뭐가 좀 트렌드 같고 저는 그래서 창피한 얘기인데 하루 인스타그램을 뭐 회사에서 저 포기했어요.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 보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뭐 이랬는데 이제는 쟤는 그런 거 하는 애구나. 제가 그 옛날에 아이폰으로 봤을 때 한 4시간 반 정도를 보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을. 네, 죽도록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보는 게 저는 틱톡도 그래서 일부러 저는 제가 재밌는 걸 보면 얘네는 제가 재밌어 하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재밌어도 빨리 넘겨버려요. 왜냐면 제가 그거 보면 계속 그런 것만 나오니까 애기 뭐 어디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런 거 보면 계속 그것만 나오니까 좀 이렇게 뉴진스 컨텐츠라든지 제가 컨텐츠적으로 눈이 많이 가야 되는 건 좀 일부러 놔둬요. 틱톡 나를 스터디 좀 해봐. 나 이런 게 더 보고 싶어. 그래서 놔두고 좀
나는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거 자꾸 보여. 여자가 막 야한 춤 추고 이런 거 빨리 넘겨버려요. 왜 안 그러면 계속 그런 것만 나와요. 인스타그램은 좀 다르죠. 인스타그램은 일부러 그러니까 제가 제 인스타그램 이거 세미나 잡힌 뒤로 갑자기 친구 신청이 많아져서 가능하면 그분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전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보는 것만 하는데 대부분 최대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만 팔로우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러니까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 찾아볼 것 같은데 예, 물론 이쁜 분들도 많이 팔로우합니다. 예, 그분들은 그 이쁘다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되게 그분들이 입는 인스타그램의 그 트렌드 옷이라든지 패션을 리드해가는 게 있어서 그런 쪽도 많이 보고 그래서 계속 바라보고 가능성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스턴트 펑크도 비상장 주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인스턴트 펑크에 바로 투자하는 거는 인스턴트 펑크는 기다려줘야 되는 브랜드거든요. 예, 제가 브랜드 투자할 때마다 제가 우리 김락근 대표랑도 친하고 신작 대표로 친한 디어달리아의 그 우리 박래연 대표, 예, 제 장녀 딸인데 그 브랜드 제가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제가 딸이라고 부르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투자할 때 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브랜드를 이악 물고 참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가격을 건드리지 않고 쉬운 채널에 함부로 공급하지 않고 뭐 만만하고 돈 주는 콜라보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SNS를 좀 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을 따로 가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친구 채널이 있으시면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해서 거기다는 팔로우를 그런 것만 하세요. 왜냐면 이게 다 섞어 놓으면 너무 잡음이 많습니다. 올라가면서 시간을 뺏기는 게 많아요. 제가 4시간 반 보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브랜드를 볼 때를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입고 있지? 어떤 걸 입지? 이제 신발을 되게 좋아해서 뉴발란스 새 거가 나왔는데 뉴발란스 근데 랩토에서 왜 뉴발란스 사진이 있지? 그게 엄청 떴어요. 랩토 옷에 뉴발란스를 올려놨는데 그 뉴발란스가 랩토 뉴발란스라 그래가지고 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뉴발란스 모델입니다. 곤색 99인가? 그거였는데 엄청 떠가지고 뉴발란스에서 솔드아웃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 이제 재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서 정보를 좀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하나에 다 모아놓으시는 것보다. 저도 그래서 최대한 분산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사실은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아니고요. 오히려 사모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싶다고 하신 부분이었어요. 네. 오늘 갑자기 제가 토크 점유율이 높아져서 빨리 김락근 대표도 넘겨야 되는데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네. 예, 우리 김 대표하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신재혁 대표랑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재혁 대표가 이 아더에러 창업자인 오승환 대표랑 친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여기를 놀러 갔는데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근데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넣어줘. 예, 더워 죽겠는데 여름이었는데 막 쪄 죽겠는데 안 넣어줘. 밖에 줄 서 있고. 근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GFFG의 성공 방정식과 그런 아이들이 뭐 하고 있냐면 사진을 계속 찍고 있어요. GF 그 앞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광고쟁이인 신작 대표가 저한테 했던 말인데 너무 충격적인 말이 형 광고 캠페인으로 지금 텔레비전에다가 TV 광고를 때려서 50억을 쓰면 이 아더에러를 좋아하는 젠틀몬스터를 좋아하는 애들에게 타겟이 지금 MZ는 TV를 안 봅니다. 아시겠지만 5분 순삭으로 다 보고요. 유튜브 다 보고 넷플릭스 보고 TV를 잘 안 봐요. 그 타겟 탄착군에게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 광고를? 50억을 쓰면? 엄청 어려워요. 할머니들만 오지게 봐요. 아무리 시간 잘 잡아도 그리고 또 젊은 애들은 광고 안 보고 돌려버려요. 이거 보다가 오고 이거 보다가 그러니까 탄착군에 떨어뜨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아더에러나 젠틀몬스터는 50억짜리 매장을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인스타그래머블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와서 자기네가 정확하게 그 피어 그룹 아더에러나 젠틀몬스터가 타겟팅하는 그룹에 와서 인스턴트펑크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턴트펑크도 줄 쫙 세워서 한때는 GFFG 이주범 대표가 이 줄 좀 치우라고 저한테 전화한 적도 있거든요. 다 뭐 하고 있냐면 사진 찍어요. 나 인스턴트펑크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 몇 번 딱지 지금 오늘 뭐 신제품 나오거나 뭐 할인 행사할 때 나 1번 딱지 받았어. 사진 찍어 올립니다. 그게 다 어떤 사람들한테 퍼져가겠어요? 인스타그램에 자기 커넥션에 있는 그 나이 또래들 서로를 부러워. 어머 부러워. 너 좋겠다. GFFG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뭐를 보겠어요? 요즘에는 음식점에 가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옛날에는 음식이 나오면 향을 맡고 맛을 봤어요. 지금은 뭘 제일 먼저 꺼내요? 카메라. 손대지 마. 꺼내죠. 예.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마케팅의 방식이 완전히 비주얼적으로 바뀌었는데 탄착지에 과연 내가 때리는 마케팅이 다 떨어지냐를 봐야 됩니다. 한때는 키워드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막 떠가지고 막 안다를 잭시믹스 막 쳐올릴 때 있었어요.
요즘에 그 효율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젠 컨텐츠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숏폼, 뭐 틱톡, 이제 또 어디로 옮겨갈지 몰라요.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굉장히 내가 지금 폭탄을 쏘는데 자기가 정확하게 타겟하고 있는 탄착지에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냅다 트는 거예요. TV 광고, 아 그래 브랜드는 TV 광고 50억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런 룰들에 많이 빠지세요. 브랜드가 뭐 매출 500억 정도 하면 10% 정도는 TV 광고 때려줘야 돼. 왜 때려요? 안 맞는데. 그 10%를 50억으로 저런 플렉십을 만들고 가보시면 이 공간을 왜 만들었냐면 저 선글라스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서 저 평에 한 30개도 없어요. 근데 저기 막 평수 가보시면 200, 여기도 막 300평짜리인데 옷 스큐 한 20개 걸려 있어요. 근데 미친 듯이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정확하게 자기가 홍보하고 싶은 그 피어 그룹들에게만 계속 컨텐츠가 전달되죠. 제가 왜 이 위대한 샤넬의 디자이너 이제는 돌아가신 분을 올렸냐면은 저분을 저렇게 크리에이티브로 만든 거는 저 옆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에요. 맞죠? 저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뭐냐 하면 바로 SNS와 연결되어 있는 이 인터넷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렇게 안 살아도 되죠. 네, 이제는 여기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주목해야 할 시장의 변화들이 이런 겁니다. 미디어가 변하고 있고 내가 과연 전달하고 싶어하는 이 홍보나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미디엄을 타서 더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기존에 말하던 방정식대로 쓰면 탄착지에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뭐 그런 상반된 결과들을 해보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곧 압구정 멘션.